네, 교과 보충 마지막 시간 도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 자원하고 식량 파트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엽적이고 숫자를 많이 다뤄요. 숫자를 통해 뭐 비교하거나 큰 의미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하고 식량은 따로 다루지 않고 도시 문제를 마지막으로 교과 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문제에서 다루는 주제는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 도시 특징, 주어진 자료를 보고 그 도시가 어떠한 세계 도시인지 유추를 하고 그 세계 도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나 아니면 세계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 뭐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거나 뭐 이런 것들, 공통적인 특징들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도시가 만들어진 역사, 즉 역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의 세계 도시와 뭐 아메리카, 특히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죠. 앵글로 아메리카의 도시가 만들어진 시기, 역사라고 하면은 도시가 만들어진 시기를 물어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유럽에 있는 세계 도시와 앵글로 아메리카에 있는 세계 도시 간에 도시가 만들어진 시기가 어디가 더 빠르냐, 역사가 기냐 짧으냐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에 있는 도시들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습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가 개척된 시기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 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주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1600년도 또는 한 17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쪽이 개발됐을 거예요.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중세 시기부터 900년대부터 중세 시기부터 쭉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 역사 자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훨씬 더 역사가 깊고 오래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도시화율, 대륙별로 국가별로 도시화율을 비교합니다. 우리 도시화율은 뭐라 했었죠? 전체 인구 중에 전체 인구를 도시 거주 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랬죠. 이 도시화율이, 즉 어느 한 대륙이나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도시화율입니다. 도시화율을 대륙별로 비교할 때는 크게 과거와 현재를 많이 비교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요, 도시화율이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오세아니아, 신대륙인데 왜 이렇게 도시화율이 높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구 자체가 적습니다. 인구 자체가 적을 뿐더러 주로 호주나 뉴질랜드의 대부분이 몰려 살기 때문에 그 적은 인구가 이제 신대륙 개발 이후 급속하게 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그 지역들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요, 여전히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높은 순위의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이하게 이제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게 됨에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가 2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이 유럽, 오세아니아는 4등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아시아랑 아프리카는 그대로입니다. 도시화율 변화 특이점은, 자, 라틴 아메리카가 올라왔다는 거, 오세아니아랑 순위가 바뀌었죠.
그것 이외에 뭐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지됐고 유럽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아시면 되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왜 3등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론 뭐 프랑스나 영국, 독일 같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도시열 개별 따지다 보면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럽이라는 대륙 전체를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동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가 있을까요? 라트비아, 뭐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뭐 벨라루스, 뭐 이러한 국가들, 기타가 있겠죠. 뭐 러시아도 있을 거고요. 뭐 헝가리, 몰도바, 이런 동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까지 평균치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3등, 3순위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율 비교, 과거와 현재에서 대륙별 순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살펴볼 거는 도시 거주 인구 증가율, 거주 인구 순위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도시로 거주하게 되는 인구가 증가, 말이 안 나와. 도시 거주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가, 이것도 대륙별로 순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당연히 아프리카랑 뭐 아시아 같은 저개발 국가에서 인구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역순입니다. 아프리카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아시아, 그 다음이 뭐 오세아니아랑 라틴 아메리카는 순서가 비슷한데 오세아니아가 조금 높고요. 그 다음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는 최근 도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이 국가들은 이미 도시화 단계 종착 단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까지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자료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가나 도시가 각각 어떤 도시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도시 중심부인 맨하튼 있으면 바로 답 나왔죠. 뉴욕이겠죠. 월스트리트 얘기도 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개선문, 그 다음에 라 데팡스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상업 업무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는 뉴욕, 미국에 있는 뉴욕이죠. 나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첫 번째 유형 묻는 거죠. 세계 도시의 특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국제연합본부 아니죠. 맞죠. 맞습니다. 유엔의 본부가 위치해 있고요. 가는 뉴욕. 나에는 파벨라라고 하는 불량주택 지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벨라라고 하는 거는 그 브라질 도시에 있는 빈민가를 부르는 용어예요. 이 파벨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슬럼. 브라질에서는 슬럼가, 이런 빈민가를 파벨라라는 용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는 파벨라라고 하는 불량주택 지구가 있다고 하는 선지는 틀린 거고요. 특히 브라질에서도 리우데자네이루, 종이의 집 보신 친구들은 그 남자 주인공이 리우란 이름 쓰고 있죠. 그 리우 맞습니다.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 슬럼, 즉 파벨라라고 부르는 이 슬럼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뭐 리우가 돼야겠죠. 니은 틀린 거고요. 디귿, 가는 뉴욕은, 즉 뉴욕은 파리보다 도시 발달 역사가 짧다라고 합니다. 자, 뉴욕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거죠. 당연히 신대륙이고요. 파리는 프랑스,
유럽에 있는 구대륙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발달 역사가 뉴욕이 더 짧아요. 프랑스 파리가 더 오래됐습니다.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뉴욕이 더 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도시 개발이. 따라서 디귿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리을 가는 유럽,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다 틀린 선지죠.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이니까요. 나는 유럽에 위치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 기억 디귿. 쉽습니다. 도시는. 자, 다음 문제. 그래프의 가마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세아니아만 먼저 주어졌고요. 가, 나, 다, 라, 마가 각각 다른 대륙에 대응할 겁니다. 자, X축은 도시화율, Y축은 도시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앞서 공부했었죠.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요, 라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높은 거 여기 지금 보시면 원의 가운데 값이 각각 도시화율과 도시인구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가운데 값이 그 다음으로 큰 게 다죠. 그럼 다는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게 마, 이 마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남은 대륙 나는 당연히 아시아, 가는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다른 걸로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대륙별 도시 인구 가장 원의 크기가 큰 게 나죠. 나가 아시아인 거를 이 인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 다 구분을 해봤고요. 도시 인구 증가율 보더라도 앞서 얘기했듯이 아프리카가 가장 높고 아시아 요거는 오세아니아가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순서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최상위도 세계 도시가 있다. 아니죠. 최상위 세계 도시 같은 경우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뉴욕, 아시아에 도쿄, 그 다음에 유럽에 런던이나 파리가 있겠죠. 라틴 아메리카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아니라 하위 세계 도시나 또는 주요 세계 도시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세계 도시는 없어요. 라틴 아메리카에는. 그래서 1번 틀린 선지고요. 2번 가가 뭐야? 아프리카는 다 라틴 아메리카보다 촌락 인구가 적다고 합니다. 볼게요.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촌락 인구가 적다. 자, 아프리카랑 다 이것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시화율 자체가 아프리카가 워낙 낮죠. 도시화율이 40% 정도이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도시화율이 80%입니다. 즉 전체 인구 중에서 아프리카는 40% 정도만 도시 거주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80%가 도시 거주한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아프리카는 촌락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에 거주한다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는 전체 인구의 20%가 촌락에 거주한다는 거고요. 즉 다시 선제로 돌아가면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촌락의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거예요. 인구수 규모 자체도 비슷할 뿐더러 촌락 인구 비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촌락 인구가 더 많다가 돼야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2번도 틀렸고요. 3번 아시아는 마가 뭐야? 유럽보다 3차 산업 종사자 인구, 즉 서비스업 종사자 인구 비율을 묻습니다. 당연히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아시아보다 선진국인 유럽이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되어야겠죠. 유럽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라틴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국가 수가 많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 어디냐? 우리 아메리카 지역 구분할 때 봤었죠? 자, 여기 있는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아니지. 리오 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여기가 앵글로,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라 했었습니다. 자, 국가 수 자체가 애초에 비교가 안 되죠. 캐나다, 미국 끝이고요. 요 아래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지로 돌아가서 라틴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국가 수가 많다. 이게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보다 산업화 시기가 이르다. 아니죠. 유럽이 더 빠르죠. 이거는 도시 발달 역사 묻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산업화 시기는 유럽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됐고요. 다음 문제. 세 국가 총 인구와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가나다 국가를 찾아보십시다. 자, 가 국가 같은 경우는요, 도시화율 먼저 볼게요. 도시화율이 과거와 현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영국, 우간다 중에 어떤 국가일까요? 선 과거에 비해서 현재 도시화율 차이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 당연히 유럽에 있는 영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도시화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큰 폭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잠깐 돌아가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과거보다 현재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했었죠. 자, 그러면은 도시 같은 경우는요,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도시화율을 보면은요, 과거나 현재나 50%를 넘지 않고 있어요. 즉 아직까지 도시화율이 높지 않습니다. 촌락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 당연히 아프리카에 위치한 우간다가 되겠죠. 답 찾아봅시다. 자, 영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다. 틀렸죠. 유럽에 속했죠. 2번 2015년 아르헨티나에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자, 종주도시화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이죠. 종주도시화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들, 즉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된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이 종주도시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국가 안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 인구수가 1위인 도시의 인구가 그러니까 2위로 많은 도시, 2위로 인구가 많은 그 도시보다 2배 이상 인구수가 많을 때, 이게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볼게요. 서울이 여기 있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이 되겠죠. 서울은 980 정도 될 겁니다. 최근 줄었겠지만 제가 아는 그 데이터로 최근 자를 안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최신 정보로는 아마 980만일 겁니다. 근데 더 줄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찾아본 자료라서. 2위,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서울 다음으로는 당연히 부산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기록으로 한 330만 정도 될 겁니다. 도시 인구가. 그래서 자,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의 인구가 2위로 많은 도시보다 2배 이상 인구가 많을 때 이게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330만 곱하기 2 해볼까요? 660만이죠. 자, 660만보다 무려 한 약 300만 명 정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약 3배 정도가 되겠죠. 서울과 부산 차이는 약 3배 정도가 차이 날 겁니다. 즉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은 종주도시이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공통점은 바로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들, 즉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러한 국가들에서 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꼭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주도시화 개념은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2번 선지로 다시 돌아가서 아르헨티나,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산업화가 급격하 진행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 역시도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2015년 다 우간다는요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 자, 우리 도시화 단계 초기, 가속화, 종착 단계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했었죠. 자,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곧 가속화 단계에 도착했겠네요. 종착 단계에는 절대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1950년 아르헨티나는 우간다보다 촌락 인구 비율이 높다. 이건 도시화 인구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되겠죠. 1950년만 비교해볼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도시화율은 한 60%라고 해봅시다. 우간다 같은 경우는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르헨티나는 전체 인구의 40%가 촌락에 거주한다는 거고요. 우간다는 무려 전체 인구의 95%가 촌락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가 우간다보다 촌락 인구 거주 비율이 높다는 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반대가 되어야 될 거예요. 4번 틀렸고 마지막 5번 2015년 우간다는 영국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당연히 틀렸죠. 도시화율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구수 자체도 적을 뿐더러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표의 가나다 도시에 대한 설명 찾아봅시다. 가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수리적 위치를 통해서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특징을 통해서 바로 찾아볼게요. 수리적 위치로 비교해 보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해서 영국이 이 수리적 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죠. 영국 런던이 기준이 됩니다. 그 영국 런던을 기준으로 동경과 서경, 그리니치 천문대 이렇게 영국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이쪽이 동경, 이쪽이 서경이죠. 이를 통해 시차를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는 동경 180도, 동경 180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5도씩 15도마다 1시간 차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 표준시보다 9시간 정도 빠르죠. 시차가. 지금 몇 시야?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까 영국은 오전 9시 오전 10시 반 정도 맞나요? 오전 10시 반 정도가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수리적 위치로도 대강 때려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 특징을 통해 볼게요. 가 먼저 보겠습니다. 템즈강이 나오고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그다음에 뭐 빅벤, 첼시라고 하는 게 축구팀 이름이기도 한데 이게 런던에 위치한 부유한 사람들 거주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 같은 지명이에요. 첼시란 지명이. 그래서 가는 바로 런던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지, 국제연합본부, 맨하튼 국제연합본부,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심지죠. 뉴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 샹젤리제,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라 데팡스, 프랑스 파리입니다. 자, 이 수리적 위치로도 보더라도 런던 같은 경우는 이 서경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뉴욕은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국과 유럽이 이렇게 있고, 유럽입니다. 여기가 대서양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아메리카가 있죠. 여기에 뭐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남아메리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경 74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뉴욕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런던은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 난이죠. 유럽이죠. 뉴욕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다. 유럽연합 본부는요, 벨기에 브뤼셀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파리는 파벨라라고 불리는 불량주택 지구가 있다. 이거는 브라질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프랑스 파리보다 도시 발달 역사가 짧다. 이게 만든 선지죠.
뉴욕은 아메리카, 즉 신대륙, 프랑스 파리는 유럽, 구대륙이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가 도시 발달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즉 먼저 훨씬 더 오래전부터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도시 발달 역사가 뉴욕이 더 짧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5번 가나다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자, 런던과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수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가끔씩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죠. 뉴욕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세 문제밖에 없어요. 자, 다음 문제.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봅시다.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네요. 우리 도시화율 대륙별로 어떤 대륙 먼저 높은지 알고 있죠? A 같은 경우는요, 라틴 아메리카고요. 가장 높으니까. 그 다음이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별 인구 밀도 변화 봅시다. 지역의 인구 밀도 변화, 즉 인구 성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가나다 찾아봅시다. 가나다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대륙, 즉 가장 인구 성장이 빠르게 나타난 대륙, 이 세 대륙 중에 어디일까요? 당연히 아프리카겠죠. 나는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인구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인구 성장 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다와 A, B, C 다 찾았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라틴 아메리카, B 앵글로 아메리카이다.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 라틴 아메리카는 아니죠. 앵글로죠. 틀렸고요. C 아프리카는 나이다. 이 뒤에 건 맞지만 앞에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가가 뭐야?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최상의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앵글로 아메리카의 최상의 세계 도시 뭘까요? 당연히 뉴욕이겠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최상의 세계 도시 앵글로 아메리카의 뉴욕, 아시아의 도쿄, 유럽의 파리와 런던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리을 보겠습니다. 2015년 도시 인구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자, 도시와 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도시 인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인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구. 자, 그러면 앵글로 아메리카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과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국가를 합쳐봤자 한 4억 명 조금 안 될 거예요. 미국이 한 3억 3천 명 될 거고, 캐나다도 한 3천만 명? 4천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4억 명 언더입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구수 여러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브라질 한 2억 명 넘고요. 멕시코 1억 5천 정도 되고요. 자, 나머지 국가들 합치면 앵글로 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가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인구수 자체가 많습니다. 게다가 도시화율 자체도 라틴 아메리카가 더 높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지만 2015년 도시 인구는 앵글로 아메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많다라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습니다. 전체 인구도 많을 뿐더러 도시화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 기억과 디귿 2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죠. 그래프는 두 시기의 대륙별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가나다 대륙 각각 찾아봅시다. 같은 경우는 도시 인구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 그럼 이건 도시 인구가 되겠고, 이거는 도시화율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가나다 대륙 찾아봅시다. 가나다 대륙이 라틴, 아프리카, 유럽과 각각 대응한다고 합니다. 자,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거 똑같이 찾아볼게요. 당연히 아프리카겠죠. 여기서는 아프리카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이 성장하게 된 거 라틴 아메리카가 될 거고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거 유럽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도시화율 통해서도 이게 맞는지 볼게요. 아프리카 도시화율 과거 20%보다 안 됐지만 현재도 큰
아직까지 가속화 단계에 있습니다. 종착 단계 도달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아프리카가 맞고요.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자, 유럽 같은 경우 이 도시화율 증가폭이 작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이 되겠고요. 이거 마지막은 라틴 아메리카가 될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라 했었죠.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다 찾았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아프리카는 1950년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 말도 안 되죠. 50년 아프리카 20%도 안 되는데 이게 가장 높을 수 없겠죠. 틀렸고요. 유럽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맞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런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라틴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다? 틀렸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 진입 시기 이르다. 자, 뭐랑 비슷할까요? 도시화 역사, 산업화 시기 라고 같이 보셔도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자,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 진입한 시기가 이를까요? 말도 안 되죠. 자, 마지막 라틴 아메리카는 아프리카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다가 뭐야? 라틴 아메리카 2018년 도시 인구 다는 가보다. 라틴 아메리카는 가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2018년 보겠습니다. 볼게요. 80%. 가는 2% 정도가 될 건데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 잠깐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나에는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그쵸? 맞죠? 유럽이고 이게 맞는데? 다는 가보다. 기다려봐.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 이것도 맞는데? 아닌가? 2018년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 이것도 맞아. 뭘까요? 기다려봐. 나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라틴과 아프리카, 유럽 각각이고 아프리카, 유럽, 라틴 맞고 자, 볼게요. 자, 잠깐 다시 풀어보느라 끊어봤는데 볼게요. 쉽습니다. 5번 때문에 좀 헷갈렸죠.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 자, 이 그래프를 봅시다. 자, 2018년에 도시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예요. 가가 아프리카라 했었고요. 다가 라틴 아메리카 했었죠. 절대적인 인구 자체가 아프리카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도시화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도시 인구 수로만 따지게 되면 여기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라틴이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는 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래프의 가나다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각각 라틴,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라고 하네요. 가나다 대륙에 속하는 상위 5개 국가 도시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묶어 볼게요. 이게 다 대륙의 상위 5개 국가 인구고요. 이게 나 대륙, 이게 뭐야?
이게 가 대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나다 대륙이 각각 어떠한 대륙에 해당하는지 유추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 볼까요? 다. 도시화율 자체가 종작 단계에 위치한 국가가 없고요. 되게 지금 낮습니다. 그러면은 라틴, 아프리카, 유럽 중에 당연히 이 다는 아프리카가 될 거고요. 이 X축 도시 인구 증가율을 보더라도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들은 다른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에 비해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아프리카인 거를 찾았고요. 나 보겠습니다. 나. 도시화율이 가 대륙에 비해선 높네요. 그러면은 남은 라틴과 유럽 중에는 당연히 나는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고요. 가 같은 경우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륙이 유럽이라 했었죠. 이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나다 대륙 찾았으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유럽에는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 맞죠? 파리, 런던 있고요.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이것도 맞습니다. 도시 발달 역사 뭐 그런 것들이 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자, 이 기반 시설 부족 문제 같은 경우는 도시화 과정, 즉 가속화 시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문제의 유형 중 하나죠. 이 가속화 시기, 즉 도시로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문제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뭐 주택 부족, 그 다음에 뭐 기반 시설 부족, 뭐 집값이 상승한다, 기타 등등등등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상하 시설 수도 부족, 환경 문제, 뭐 도시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현재 심각하겠죠. 유럽은 기반 시설 부족 문제는 현재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아프리카 도시 인구 상위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도시화율이 5개의 국가 모두 50%를 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건데, 문제를 보면은요, 두 국가는, 이 다 중에서 두 국가는 도시화율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겁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까지 해서 다 다뤄보았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요. 안녕.